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이 정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공항거가 뭔지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공항거라는 게 있습니다. 왜 잘 모른다고 얘기하냐면 이제 공항거가 없고 원래는 인도는 하항거만 있어요. 하항거만. 인도는 계절이 세 계절밖에 없으니까 저도 인도를 가기는 가는데 겨울이에요. 추워요. 추워. 근데 낮에는 한 35도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아침에는 한 5도, 8도, 아니 훨씬 추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5도가 아닙니다. 우리 0도나 그 정도에 해당하는 그게 이제 습도가 있어서 약간 그 냉장고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인도는 겨울에도 뭐 35도 그 이상도 올라가요. 아니 남쪽 말고 북쪽도 남쪽은 사람 사는 데 아닙니다. 남쪽은 되게 덥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년에 남인도를 가려고 하는데 남쪽이 저거는 더 좋아. 그러니까는 깨끗하고 그다음에 사람들도 좋고 그다음에 경제력도 더 높아요. 그리고 북쪽이 이제 인도는 여기 중간에 이제 데칸고원이라 그래 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좀 끊어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남북으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중국은 회수라고 하는 회수, 양자강 뭐 이런 걸 기점으로 해서 남북으로 나눠요. 그래서 강남, 강북 이러는데 인도는 이렇게 나누고 중심지는 이쪽이었다가 부처님 당시에는 이쪽이었다가 지금 여기죠. 델리, 뉴델리 뭐 이래 가지고 있는데 공기 더럽게 안 좋고요. 전 세계에서 인도가 제일 공기가 안 좋고 그리고 대기 오염으로 사람이 죽어요. 인도는. 그래서 저도 그 인도 가면 아픈 이유 중에 하나가 일정도 길지만 공기가 안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갈 때는 콧구멍 마스크를 하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콧구멍 마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콧구멍 안에 이렇게 끼는 마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끼는 마스크는 어떻게 보면 옆으로 다 공기가 새 들어가는 거고 그거는 이렇게 끼는 마스크가 있어. 별 재밌는 거 있습니다. 별 재밌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공기가 안 좋은 이유는 히말라야가 있어서 공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내륙에서 나오는 그 매연, 뭐 분진 이런 것들이 히말라야가 없으면 우리나라는 공기질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딴 건 몰라도 공기하고 물은 우리나라가 거의 최상급일 겁니다. 다른 자원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이런 게 좀 안 좋아요. 사실 좀 일찍 죽는데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지금 안 죽고 있죠. 그게 이제 문제지.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히말라야가 있으면 여기에 저 오염 물질이 쌓여 계속 위로 바람이 불고 위로 올라가면서 거기에 누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국은 나는 왜 공기가 안 좋으냐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 나라가 큰 것도 아니고 그 정도면 바닷바람 불면 쓸려갈 것 같은데 산이 없어서 그런가? 아무튼 뭐 저래요. 그리고 얘네는 여름, 우기, 겨울 이렇게 3계절만 있고 그 우기가 3개월 동안이나 되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도 우기 이제 겪잖아. 그 우기가 한 3개월 정도 굉장히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기가 되면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뭐 이러면서 다니기도 힘들고 또 뭐가 있냐면 그때 생물들이 많이 나온대요. 그게 뭐 땅속에 사는 애들이 숨 쉬려고 이제 다 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다니면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생물을 많이 죽이게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안거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요. 그거를 부처님한테 제안했었던 분은 빈비사라 왕입니다.
마가다국 왕사정의 빈비사라 왕이 그걸 제안을 했고, 그리고 그 전에 인도에 벌써 그렇게 딴 사람들 하고 있었어요. 다른 데는 안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정주시 하는데 불교도들은 계속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 얘기를 그때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보다 빨리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거 제도는 부처님이 만든 건 아니고 불교가 수용한 거예요. 수용한 거. 그리고 이 3개월 동안 이제 집중 수행을 하는 거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사실은. 왜 중요하냐면, 그 얘기는, 밥을 해 먹었거나, 누군가 밥을 계속 해줬거나를 상상할 수 있거든.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탁발하고 돌아오고 탁발하고 돌아오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비가 계속 오면 이게 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는 자인화교 같은 경우를 보면 신도들이 그냥 해줘요. 신도들이. 그러니까 절하고는, 불교하고는 다릅니다. 불교는 지금 한국절 같은 데 보면 이제 형편이 괜찮으면 절에서 그런 얘기 있어요. 기도 스님과 공양주 보살을 다 두고 있으면 재벌이다. 그러니까 세 명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하려 그러면, 조금 이렇게 절을 운영하려면 세 명이 필요해. 한 명은 누굴 것 같아요? 종무소예요. 종무소, 그 다음에 기도 스님, 그 다음에 공양주 보살. 이 세 개를 다 갖추고 있으면 재벌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 그냥 농담 삼아 하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게 갖춰졌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갖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정도가 되려면 규모나 경제력이 어느 정도 돼야 돼. 그리고 공양주 보살님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계속 밥 먹는 사람들이 상시로 어느 정도 인원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사 먹는 게 낫죠. 사 먹는 게 낫죠. 그 시골에 그거 아세요? 시골에 버스 같은 거를 운영을 했었는데, 시골 노선들이 버스를 운영하면 적자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버스라는 게 공공재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시에서 돈을 밀어넣어 주면서 그걸 운영해야 될 거냐와 관련해서 뭐가 있냐면, 택시비를 주자로 바뀌었죠. 그냥 택시비를 얼마를 주자. 왜? 그게 더 싸. 그걸 돌리는 값보다. 그럼 카카오 불러가지고 이제 당신이 움직이는 거지. 예. 아니, 그렇게. 왜? 인원은 적고 이걸 계속 돌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비용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듯이, 그것도 이제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밥 먹는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제 밥을, 공양주 보살님이 생기는 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계속 올 때 과연 이들은 어떻게 밥을 먹었을까? 그 비가 우리나라 장마보다 오히려 더 오는데, 아니면 비 안 올 때 다녔나? 이게 약간 스콜 같은 거라서 비 안 올 때 다녀면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해. 그래서, 아니, 이게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에요. 재밌는 대목이에요. 근데 자인화교 같은 경우는, 스님들처럼 이렇게 절에 사는 게 아니고 계속 떠돌아다녀요. 그 양반들은. 평생을 떠돌아다녀. 절에서 사는 게 아니고. 사원은 있어. 하지만 그 관리는 신도들이 하는 거고, 스님들은 그냥 이동하는 거점 정도만 하지, 거기서 뭐 특별한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신도들이 밥을 어느 정도 이상 챙겨주던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더 귀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밥을 어떻게 초기 불교에서 먹었을까? 그리고 다 탁발만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분명히 해먹었었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크고 문화 배경들이 다른 지역들이 이렇게 널리 퍼져 있으면 절대 하나의 동일 룰로 모두가 통일되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는 동일 룰로 통일될 수가 있고, 예전에 통일되지 않, 조선도 통일 못해요. 조선도 통일 못해. 그래서 그렇게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안거라고 하는 그 90일 동안의 집중 수행 문화가 존재했고, 그래서 얘네는 여름, 우기,
겨울.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이 순서예요. 여름 다음에 비가 와요. 근데 요즘은 없어졌어요. 여름 다음에 원래 장마가 왔었는데 장마가 거의 없어졌죠. 그래서 난 듣느니 진짜 웃기는 용어가 마른 장마. 아, 비가 오는 게 장마인데 마른 장마면 장마가 아닌 거 아닌가? 그러면 씨 장마라고 말을 붙이지 말지. 뭐 마른 장마래. 말랐으면 장마가 아니지. 아니 이게 무슨 흰색 까마귀 이런 느낌이지. 흰색 까마귀면 까마귀가 아니지. 이게 뭔 정체성과 관련된 명칭을 붙였는데 마른 장마 어떤 놈이 지어냈는지 몰라도 참 깜찍하죠. 이렇게 얘네는 세 계절만 있으니까 여기에 90일 동안 집중 수행을 하고 이걸 구순안거라고 합니다. 구순. 순이 10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9개 순 그러면 90일 열흘 순 뭐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있고 동아시아로 넘어와서는 이제 겨울이 있으니까 이제 하한거, 동한거. 하한거는 이 여름한거. 이거를 우한거라고 합니다. 공식 명칭은 우한거. 우한거. 그렇게 쓰는 거고 이제 여기서는 동하로 겨울과 여름, 겨울한거, 여름한거. 이렇게 나뉘는 거죠. 그래서 겨울한거 가 지금은 추가된 거고 동아시아로 넘어와서 추가된 거고 지금은 겨울안거 기간. 사실 이게 남쪽은 잘 모르는데 강원도나 이런 데는 겨울안거가 자동안거였지 싶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는 눈 오고 이러면 그 오세암 그 이야기 있잖아요. 오세암 이야기처럼 눈길 때문에 뭐 눈 때문에 길이 다 끊기고 강원도가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 그랬고 절도 그냥 철수해 철수. 그냥 거기서 눈 쌓이면 눈을 치우느냐 포기입니다. 포기. 지금은 눈이 적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데 그냥 포기고 그냥 사람도 안 오고 녹을 때까지 그 안에서 뱅뱅뱅뱅 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밥도 밖에 나와서 안 먹었대. 얘기 들어보면 그냥 방 안에서 대충 먹고 막 이렇게 약간 곰처럼 살았던 것 같아. 겨울잠 곰 모드로. 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난방이나 이런 게 아니 그러니까는 단열이 제대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가서 군불이나 떼고 지지고 있는 거요. 아니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안 돼.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 절대. 그게 얼마 전 얘기라고. 지금 얼마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3, 4개월 정도는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게 어떻게 보면 동한 거지. 동한 거. 그리고 그렇게 짱 박혀서 있으면 뭐 하겠어요? 스마트폰이 있으면 상황이 달라지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뭐 책을 보든지 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선원에서는 이제 참선을 하는데 일반 사중 스님들도 할 일이 없어요. 이게 농한기잖아. 농번기도 아니고 농사는 아예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시골에서는 이 계절에 뭐 했냐면 사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거 쫓아가지고 저 짐승 발자국 쫓아가지고 사냥을 했었어. 근데 절에서 뭐 그걸 사냥을 했겠어 그 시절에. 그리고 그거 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있기는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거는 뭐 대놓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욕 태바가지로 먹었겠지. 조금이라도 인식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뭐 말 같은 거냐?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데 우리 어렸을 때 뭐 있었냐면 겨울에 꿩고기 만두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긴 있을 건데 그건 아마 사육하는 걸 거고 예전에 그 꿩고기라고 하는 건 잡아서 하는 꿩고기야. 그 어른들이 마을 어른들이 이렇게 그냥 할 일 없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징치면서 뭐 이렇게 갑자기 애를 놀래켜. 그래가지고 막 몰면 애가 이렇게 조금 대가리 박고 있거든. 그러면 그거 잡아가지고 그래서 꿩이 대가리 박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있었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런 걸 했는데 시골 일반인들은 그런 걸 했는데 절에서 꿩고기를 뭐 꿩 잡고 있고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공부하고 있었겠지. 참선하시는 스님들도 야, 그 참선 내가 제대로 됐는지 나 잘 모르겠다. 진짜 몰라. 참선을 하려고 앉아 있어도 이불을 막 이렇게까지 덮고 앉아 있어야 됐을 거야. 아니 이게 외풍이 없어진 지가 얼마 안 됐다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 가서 진짜 정확하게 기억해. 방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운목에 있는 자릿기가 대접채 얼어 있었어. 그러니까 살얼음이 얼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던지면 이렇게 쑥 빠지는 거 있잖아요. 야, 내가 여기서 잤다고?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바닥은 끓어요. 바닥은 끓고 아랫목 쪽은 그러니까 온돌이 지금처럼 된 거는 얼마 안 된 거고 왜 온돌이 좋은데 벽난로 쉽게 말해서 우리 그런 식의 직접 난방에 안 됐느냐라고 얘기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온돌이 그 정도 수준까지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불을 떼면 아래는 더럽게 뜨겁고 위쪽은 얼고예요. 그리고 위에는 바람 쫙 불고. 제가 얘기했잖아. 옛날 집들을 보면 천정이 낮고 문이 좁다. 그래서 시골 이렇게 가보면 우리 같은 사람이 손 들으면 천장이 닿는 게 아니고 손을 못 뻗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손 못 뻗어. 그냥 이렇게 서 있어도 이 위쯤이 천장이야. 그래서 손을 굳이 뻗을 필요도 없어. 그리고 문 더럽게 좁아가지고 잘못하면 이렇게 머리 박고 맨날 박았지. 그 이유가 뭐냐면 단열을 제대로 못하니까 공기순환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게 하면 좀 덜 춥지. 막말로 얘기해서. 이해가 되죠? 높을수록 더 추워요. 더 춥고 그 다음에 문으로 바람들이 통하니까 문을 작게 만들지.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약간 숙여가지고 기어가듯이 밑에도 요게 있고 밑에도 이렇게 문턱이 제법 높아요. 좀 이렇게 시골집들 가봐. 그러면 단칸집에 문턱도 놓고 위에도 하고 그래서 위아래를 다 봐야 돼. 조금만 방심하면 박습니다. 왜 이렇게 작게 했노? 그게 열기가 새어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당신들은 큰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추웠고 아마 앉아서 참선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남쪽은 모르겠고 강원도 쪽 스님들은 정상적으로 앉아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쫙 얼 거예요. 아니 진짜 그랬을 걸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건축에 되게 재밌는 게 외양간이 부엌하고 붙어 있어요. 너무너무 지저분하지. 외양간과 부엌이 같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놓고 여기에 부엌이 있고 여기가 외양간인 거야. 그냥 이쪽이 한 구역이 외양간인 거야. 그게 서로 열을 덜 뺏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난방열 하나 가지고 취사열 하나 가지고 난방도 쓰고 그 다음에 저 가축까지 하는 거지. 세 가지를 다 같이 하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이 동물에게서도 열이 나지만 이런 얘기 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또 약간 찝찝한 얘기를 하면 배설물이 많으면 거기서도 열이 나요. 발효되는 과정에서. 퇴비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거기서 열 나거든. 그래서 그런 열까지도 필요했던 거야. 필요했던 거야. 쉽지 않아 사는 게. 그래서 겨울에 옛날에 진짜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그냥 안 씻고 그냥 계속 가면 됩니다. 이불 하나 뒤집어 쓰고 계속 가면 됩니다. 곰 모드로 진짜 돌입하면. 개인적으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참선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해요. 달마대사, 달마상 이런 데도 봐도 뭐가 있냐면 이 후투티 같은 거 쓰고 있는 거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추운 지역. 추운 지역의 문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 그런 후투티 계열에 두 가지가 있어. 저 빈살만 같은 사람들이 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는 햇빛을 가리려고 쓰는 용이고, 그러니까는 추워서 다 뒤집어 쓰는 용도가 있고 두 가지가 있어. 약간 차이가 있어요. 보고 있으면.
아, 이게 더운 쪽이구나. 얘는 좀 추운 쪽이구나. 그러니까 빈살만 계열들은 이 목이 떠 있어야 돼요. 더우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늘은 주고 요게 약간 어떻게 보면 모자 같은 거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직접 직사광선은 피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목 쪽은 떠 있어서 바람이 통하게 해 놓는 거고 그리고 그건 이제 대부분 흰색 계열을 써야 되고 왜냐면 더우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달마대사 같은 경우 이렇게 쓰고 있으면 그거는 그러니까 지장보살 계열이 있고 까놓고 얘기해서 지장보살 계열이 있고 지장보살은 더운 쪽에서 와요. 호탄 쪽에서 오기 때문에 서역 실크로드 쪽에서 오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빈살만 계열을 쓰고 있는 거고 피모지장이라고 할 때 그걸 쓰고 있는 거고 달마는 그 숭산에서 뭐 면복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추워요. 그거 되게 춥거든. 그러면 이제 뒤집어 쓰고 목이 붙어 있으면 아무래도 뭐 이게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기가 이제 열에 취약한 뭔가가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보온재로 털을 놨는데 털을 밀었잖아. 음. 진화를 이해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진화를 이해할 때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진화의 기본 방침이에요. 그러니까 치아가 두 개가 나면 그러니까 한 번 더 나면 대박이거든. 치아가 한 번만 더 나면 대박이야. 치아는 성장하지 못해. 성장하지 못해요. 자, 봐봐. 뼈는 성장을 해요. 뼈는 약간 약하기 때문에 이게 늘어날 수 있어. 근데 치아는 너무 단단하니까 성장하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이상 덜 커갖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크면 이게 아구가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한번 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영구적으로 쓰잖아. 한 번만 더 그 행동이 가능하면 엄청 좋을 것 같지 않아? 상어나 이런 애들은 계속 치아가 나요. 계속 치아가 나면. 아니, 동물들 중에서 그런 애들 되게 많아. 왜? 걔네는 물고 뜯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빠져요. 빠진다고. 빠지면 뭘로 씹나? 뭘로 무나? 육식동물 대부분 이렇게 나올걸요? 제가 알기로. 왜? 이게 빠질 확률이 높은 애들은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심해. 에너지 소모가 심해. 그런데 이걸 한 번 더 세팅만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에너지 소모가 심한 거야. 그런데 마모되기 전에 사람은 죽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요 두 번째를 나오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거든. 근데 지금은 생각지도 않게 너무 오래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수명을 계속 오래도록 유지하면 진화해서 어떻게 발전할 거냐면 이게 또 나올 겁니다. 야, 한 번 갖고는 안 되겠다. 눈도 한번 회복되면 좋을 것 같은데. 뒤에서 눈깔이 밀고 나와요. 치아처럼. 그래서 한번 빼고, 이쪽으로 딱 한번 바꿔주면,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아? 근데 왜 이게 다 안 되는 거냐면, 에너지 소모 대비 네가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 라고 하니까 그 에너지를 세팅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진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하잖아. 아이씨, 근육이 있는 방식으로 진화를 했으면 되게 좋은데 왜 하필 근육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진화를 해서 곰은 겨울잠 3개월을 자고 나도 근육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3개월을 그렇게 누워 있잖아요. 재활을 받아요. 아니, 맞잖아. 뭐 다리가 부러지고 뭐래갖고 병원에 멀쩡한데 3개월 동안 있었어. 그러면 재활이에요. 걷는 연습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곰은 배가 고플 뿐이지 근육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화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물들은 근육이 없으면 무방비 상태가 되잖아. 그리고 인간은 근육이 없는 대신 지구력이 있대요. 그래서 인간보다 오랫동안 달릴 수 있는 동물이 거의 없을걸? 그러니까 맹수들이 빠른 거지 장거리를 못 뛰어요. 장거리를 못 뛰어. 그냥 순간적 스피드를 내는 거야. 그게 다예요. 그게 다야. 그래서 저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치타 이런 애들 연락에 뛰었다가 못 잡으면 너무 불쌍하게 막 헉헉거리고, 내가 마치 산에 올라가듯이, 어, 어, 저번에 대승사 그 사면석불 갈 때도, 사람들이, 설명은 안 들리고 숨소리만 들리더라고. 그걸 뭐하러 켜놔가지고 더 듣는 사람만 지치게, 뭐 그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진화상에서 쓸모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는 김종국 같은 사람들은 진화에 역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진화에 수순하는 사람. 진화를 존중해야지. 그래서 머리털이 있는 것도 진화상에 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밀어놓으면 문제가 생기겠지. 하나가 없으면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몸의 구조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게다가 이제 추위가 오면, 야, 이거 잘못하면 훅 간다. 그 내가 스님들 그런 얘기 하는데 새벽에 도량서 갈 때, 내가 그런 분을 몇 번 봤어요. 잘못하면 그게 연세 드셔가지고 새벽 도량석 잘못하면 터집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아니, 그냥 생각을 해봐. 이게 이제 연세가 드셨다는 뜻이 뭐냐면 여기가 약간 좀 막혔다는 얘기거든. 좀 이렇게 빨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수관이 이 관로가 좀 이렇게 좀 쌓여 있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특히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냐면 또 새벽에 삭발하고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나이 먹고 잠 안 오니까 놀면 뭐하노 삭발이나 하지. 그랬다가 찬 걸로 딱 나가면 이게 탁 되는. 아니, 내가 한 두어 번 봤어요. 왜 그랬대? 이러면 새벽에 그랬다는데, 그리고 자기는 그냥 머리가 아프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라도 빨리 뭔가를 하면 위험한 건 죽지는 않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면 아유 뭐 머리가 좀 아픈가 봐. 그래 타이레놀 먹고 자면 끝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냥 그렇게. 그래서 그 잘해야 돼. 사실 그런 때. 잘해야 돼.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게. 겨울에 이렇게 집중 수행. 저는 여름보다 겨울이 수행하기는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은 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나 이런데 제가 그런 기록들을 보게 되는 게 하남 스님 때문에 사실은 그런 기록들을 보거든요. 하남 스님이나 뭐 탄원호 스님 뭐 이런 분들 기록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러면 그 당시 생활 것도 이제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생각보다 귀해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했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 당시 사람이 살았는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현장 스님을 대단하다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경전 번역하고 당신은 그게 최고라고 생각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경전을 번역한 게 대단한 게 아니고 기행문을 남긴 게 대단했다. 현장의 최대 업적은, 지금 우리가 평가하는 최대 업적은 기행문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인도 가면 아유 잘난 척 하면서 다니지. 인도 가이드가 전문적인 사람도 아니고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지도 그냥 안내책자 보고 대충 외워서 하고 있는데 그 원전이 한문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가 어떻게 알아. 그걸로 번역된 거 가지고 또 하고 있는 거지. 지네 나라에는 없다니까 제대로 된 글이. 그거 굉장히 재밌는 거야. 굉장히 재밌는 거야. 그래서 생활문화라고 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사실 저는 그런데 관심이 되게 많아. 그 당시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게 이제 초기 불교랑 관련해서 초기 불교나 불교 초창기와 관련된 내용들은 율장에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잘 기록을 안 해. 근데 지나고 나면 그게 더 중요해. 그게 더 중요해. 그래서 그때 뭐 짱 박혀서 공부를 하든지 진짜 뭐 멍 때리고 계속 있을 수도 없잖아. 새끼는 안 먹었을 걸로 저는 생각은 하거든. 새끼까지 챙겨 먹어가지고는 못 움직여요.
그냥 약간 동면 상태 비슷하게 해서 더 어깨 먹고 쳤겠지. 예, 그래서 아침에 죽 먹는다라고 하는 것도 왜 동아시아에서도 그게 어느 정도까지 수용이 됐냐라고 얘기하면 새끼 먹기 힘들어. 새끼 먹기 힘들어.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수행을 하면 겨울이 수행은 더 잘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제가 겨울을 더 좋아해서 그럴지도 몰라. 여름에 잘 퍼져요. 추운 게, 게다가 제가 추위에 굉장히 강하거든? 인삼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그 90일 동안 지금 이제 10월 보름부터 음력 10월 보름부터 이제 10월 보름이네. 윤달 들어가지고 그죠? 12월인데 더럽게 느리구만. 10월 보름부터 음력 1월 정월 대보름까지. 그래서 90일 동안 90일 동안 안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중 수행을 하고 요즘은 뭐 그렇게 춥고 뭐 별거는 없어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별 차이는 없어. 근데 아무래도 저는 여름이 공부하기는 더 안 좋다고 생각해요. 겨울이 훨씬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아. 사람마다 성향 차이는 존재할 건데, 근데 옛날에는 여름이 살기가 훨씬 좋았어요. 지금하고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살기가 좋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집중하기는 더 어려워요. 할 게 없어야. 절에 보면 그거 있지. 지금 월정사도 누가 찾아온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5시 전에 와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거든. 근데 꼭 이제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뭐 저녁 같이 하실래요? 야, 그거 택도 없어. 거기 5시 정도 되면 그 마을 전체가 어둡다니까? 월정사만 어두운 게 아니라 시골은 다 그래요. 그리고 저녁 먹으러 나갈 데도 없어. 식당을 안 해. 식당을 안 해. 야, 편의점도 10시면 문 닫는다니까, 시골은? 24시 안 합니다. 예.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곰한테 팔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집중적인 수행 기간에 맞추어서 동참한다. 그게 이제 동안거 백일기도 뭐 이렇게 그렇게 가는 거죠. 오늘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이 정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